한 사람이 왕궁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지만 그의 걸음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유럽의 왕과 여왕 앞에 섭니다. 그가 들고 온 것은 보물이 아닙니다. 바로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꿈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미국 화가 에마누엘 로이체가 그린 여왕 앞에 콜럼버스입니다. 이 그림 속 콜럼버스는 위대한 탐험가이자 새로운 시대를 연 인물처럼 표현됩니다. 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며 다른 질문도 던집니다. 이 새로운 세계의 시작은 누구에게는 희망이었고 누구에게는 재앙이었을까? 향신료를 구하러 가다. 당시 유럽에서 가장 비싼 물건은 금이나 보석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향신료였습니다. 하지만 이 귀한 향신료는 모두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됐기 때문에 유럽까지 가져오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었습니다. 더 큰 문제도 있었습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면서 유럽과 동방을 잇는 중요한 육상 무역로를 장악했습니다. 이후 유럽 상인들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했고 동방 무역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향신료 값은 치솟았고 유럽 각국은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들고 왕 앞에 선 한 남자. 1492년 유럽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어디인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상인들은 동양으로 가기 위해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 희망봉을 돌아 인도로 향하는 항로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너무 멀고 위험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전혀 다른 발상을 합니다. 지구가 둥글다면 동쪽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서쪽으로 계속 항해해도 결국 아시아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당시에도 학자들 대부분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콜럼버스가 지구의 크기를 실제보다 훨씬 작게 계산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계산대로라면 아시아까지의 거리는 충분히 갈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훨씬 멀었습니다. 만약 아메리카 대륙이 없었다면 그의 항해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끝났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그림 속 첫인상. 이 그림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인물은 중앙에 서 있는 콜럼버스입니다. 검은 망토를 걸친 그는 왕과 여왕을 향해 몸을 돌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의 자세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지도 머리를 깊이 숙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는 왕 앞에 있지만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인물이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합니다. 동시에 가슴에 손을 얹은 모습은 나는 명예와 신념을 위해 이 일을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화가는 콜럼버스를 비굴한 청혼자가 아니라 신념을 가진 개척자로 표현했습니다. 왼쪽 중앙에는 황금빛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보입니다. 바로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입니다. 그녀는 손으로 이마를 짚은 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이 표정 하나가 그림 전체의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과연 이 남자의 말을 믿어야 할까? 실패하면 막대한 국고를 잃게 됩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역사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 한순간 유럽의 미래는 그녀의 선택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벨라 여왕은 처음에는 콜럼버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여러 차례 거절과 재검토를 거친 끝에 후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개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라기보다 위험을 감수할 만한 투자에 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여왕 옆에는 붉은 망토와 화려한 왕관을 쓴 남성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페르난도 2세입니다. 그는 이사벨라와 함께 스페인을 통치했던 공동군주입니다. 그 역시 콜럼버스를 바라보고 있지만 여왕만큼 적극적인 표정은 아닙니다. 왼쪽 아래를 보면 새빨간 옷을 입은 성직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는 턱을 괴고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교회가 당시 정치와 탐험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새로운 항해는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기독교를 새로운 땅에 전파한다는 종교적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림 속 사람들은 모두 다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기대하고 누군가는 의심하며 또 다른 이는 무관심해 보입니다. 이 다양한 시선은 당시 사회 전체가 콜럼버스의 계획을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상징합니다. 콜럼버스의 발밑. 조금 자세히 보면 콜럼버스의 발 아래에 쇠사슬이 놓여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쇠사슬은 이 장면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물건입니다. 이 쇠사슬은 콜럼버스가 한때 죄인처럼 체포되어 묶였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콜럼버스는 세 번째 항해 이후 자신이 통치하던 히스파니올라 섬에서 발생한 갈등과 행정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스페인 왕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인 채 스페인으로 압송되었고 이후 왕실의 명령으로 풀려났습니다. 따라서 그림 속 쇠사슬은 위대한 발견자도 한때는 버림받고 고통받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 쇠사슬이 다른 의미로도 읽힙니다.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 시작된 유럽의 아메리카 식민 지배 과정에서 원주민 강제 노동, 노예제, 폭력적인 정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부 연구자들은 이 쇠사슬을 단순히 콜럼버스 개인의 고난뿐 아니라 그가 열어놓은 시대의 어두운 측면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으로 보기도 합니다. 즉, 이 그림은 단순히 과거의 한 장면이 아니라 영광과 몰락을 동시에 예고하는 역사화인 셈입니다. 화려한 궁전. 배경 역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황금빛 장식 아라베스크 문양 말굽 모양의 아치가 보입니다. 이것은 스페인이 오랫동안 이슬람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역사를 반영합니다. 특히 그림 오른쪽 뒤편의 커다란 아치형 구조물은 일반적인 유럽 성당 건축이 아니라 무어인의 이슬람 건축 양식입니다. 당시 스페인 남부의 대표적인 건축 양식, 특히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알람브라는 이슬람 왕조 나스르 왕국의 마지막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콜럼버스가 후원을 요청했던 시기는 바로 이슬람 세력의 마지막 거점이었던 그라나다가 함락된 직후였습니다. 즉, 이 궁전은 단순히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라 중세의 끝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만나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이 그림이 전하는 메시지. 오늘날 우리는 이 작품을 단순히 위대한 탐험가의 탄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물론 콜럼버스는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대서양 항해를 성공시킨 인물입니다. 그의 도전 정신과 항해 기술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항해는 원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온 식민 지배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역사는 항상 승자의 이야기로만 기록되는 것은 아닐까? 여왕 앞의 콜럼버스는 한 탐험가의 성공을 그린 그림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바라보면 그 안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간 인간의 도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도전 뒤에 남겨진 사람들의 고통입니다. 콜럼버스는 영웅일까요? 아니면 정복자일까요? 어쩌면 역사는 그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얼굴을 모두 바라볼 때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